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날이 추워지고 햇빛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식물은 선택을 합니다. 나뭇잎을 가지고 있을지 떨어뜨릴지를요. 온도가 내려가면 잎의 수분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얼어붙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지 않으려고 잎을 다 떨궈내게 되면 햇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죠. 때문에 식물은 잎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지, 아예 뿌리만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휴면할지를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항상 후회와 회한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너무 추워서 옷을 껴입으면 따뜻하지만 어깨와 허리가 또 무거워져서 몸이 아프다던가요. 무언가를 얻으면 또 무언가를 잃게 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기 쉬운 계절이 또 겨울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들까요? 2024년 구독자님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일들을 겪으셨더라도 지금만큼은 조금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그래서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많은 식물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 내년에도 꿋꿋이 식물 소개해드리는 연두빛 농원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앵초를 골고루 보여드리고 있는데 앵초도 예쁘게 꽃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앵초 시리즈 항상 많이 보여드렸는데 골드 중품이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포트가 생겼네요. 폴리아나 앵초 시리즈들은요, 내한성이 좋기 때문에 중부 지방에서 노지 활동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날이 밝으면 예쁜 꽃들을 올려주고 있죠. 폴리아나 앵초들의 특징은요, 겹겹이 쌓여가는 꽃잎이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품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cm 내외로 잘 자라나는 소형 종이기 때문에 작은 정원과 화분에도 적합하고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무리가 없는 식물 되겠습니다. 식재하는 위치는 양지 바른 공간뿐만 아니라 반음지에서도 무리 없이 식재 가능하십니다. 종류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 모두 구매하셔서 봄에 식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재하는 간격을 포기가 금세 좋아지기 때문에 20cm 내외로 간격 설정해 주셔서 식재해 주시면 아름다운 유럽풍의 정원을 가꿔내실 수 있습니다. 장미를 연상시키는 빼곡한 겹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른 봄에 개화를 하는 경우에는요, 5월까지도 쭉 개화를 해주는 장기간 개화하는 꽃입니다. 또 앞서 보신 품종들과 마찬가지로 꽃줄기가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담한 느낌 그리고 풍성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만한 품종 되겠습니다. 또 꽃이 힘이 없게 고개를 숙인 듯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꽃줄기가 직립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울어지거나 약간 고개를 떨구듯이 자라나는 품종이 아닙니다. 이는 완다 앵초 역시 마찬가지죠. 농원의 완다 앵초는요, 총 3가지 색상이 있고요. 앞서 보신 폴리아나 앵초 시리즈와 또 다른 야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화사한 느낌의 색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스텔 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특히 블루 색상 경우에는요,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소량으로 남아있는 거 꼭 확인해주세요. 줄리안 앵초는요, 색상 랜덤으로 소품으로 농원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농원의 폼폼 앵초는 총 7종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7가지 세트로 구매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색상을 보실 수 있죠. 다른 앵초에 비해서 추위에 강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폼폼 앵초는요, 이렇게 꽃대를 나중에 쭉 올려주면서 낮게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분에 식재를 하시든 정원에서 키워주시든 아담하면서도 풍성한 느낌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터치미 앵초입니다.
터치미 앵초 5가지 색상이 모두 다 다르면서 정말 화려하게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터치미 앵초 5종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이 예쁘면서도 호꽃임에도 불구하고 쨍한 느낌으로 눈을 사로잡는 식물입니다. 식물 자체와 꽃 자체가 귀한 겨울철에 매우 반가운 식물 중 하나죠. 다음 식물은 청아지손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아지손이는 청보랏빛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야생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상용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이고요. 줄기가 늘어지듯이 자라나게 됩니다.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고 건조에도 강한 고산지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청색으로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청아지손이 풀이라 이름이 붙었죠. 줄기는 포복성으로 옆으로 퍼지듯 자라납니다. 그 옆에 녹화상록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종류는요, 농원의 녹화상록 의아리, 그리고 몬타나 의아리, 홑꽃, 그리고 상록의아리 중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골고루 입고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화상록 의아리는요, 연두빛깔 그린 색상의 꽃이 매력적이고요. 몬타나 의아리는요, 분홍빛깔 꽃이 예쁘게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아리 종류는요, 노지 활동이 가능해서 노지에서 식재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노지에서 키우게 되는 경우에는 겨울에는 잎이 모두 사그라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면 봄에 또 새순이 올라오죠.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은 분홍색 꽃이 예쁘게 피어나죠. 리스본을 처음 보는 경우에는 뭔가 솔잎을 닮은 듯한 모습도 보이고 다육성 성질을 가진 다육식물인가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리스본은요, 밝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요, 유리창을 한번 통과한 햇빛이 풍부한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석조과에 속하는 비단 동자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나고 가뭄도 잘 견디고 뜨거운 햇살도 잘 견디고 웬만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정말 번식 잘하는 식물이죠. 그 옆에는 무늬가 들어간 무늬 장구채입니다. 꽃대가 마치 장구채처럼 생겨났고요. 꽃도 보시게 되면 매우 크고 탐스럽게 생겼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늬가 잎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레위시아도 보여드릴게요. 레위시아 색상 랜덤인데 꽃대가 조금씩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색상 최대한 골고루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죠. 레위시아는요, 일반 레위시아뿐만 아니라 한 해 잘 자란 묵은둥이 레위시아까지 농원에 총 2종류 나와 있습니다. 레위시아는 반짝반짝 윤이 나고 강택이 나는 다육성 성질의 잎을 가져서 건조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잘 죽지도 않습니다. 환경이 잘 맞으면 꽃도 수시로 보여주는 매우 기특한 식물 되겠습니다. 또 풍성한 느낌의 이메리스도 있습니다. 이메리스 하얀 색상, 분홍 색상 세트로 구매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2가지 색상 만나보실 수 있고요. 흰색은요, 꽃몽오리와 꽃을 보여주기도 한 포트가 생겼습니다. 분홍 색상은 올해 정말 인기가 많은 색상이기도 하죠. 다음 보여드릴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는 무려 종류가 4종류 있죠. 언제나 보아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디기탈리스는요, 자라면서 수직으로 성장하면서 자라납니다. 겨울꽃 하면 빠질 수 없는 시크라멘 되겠습니다. 프릴감이 넘치는 시크라멘은요, 소량으로 입고돼서 재고도 소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빠르게 문의 주실수록 원하는 색깔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크라멘은 수줍음과 겸손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고개를 떨구 듯한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죠. 천리향 사이즈가 2가지로 나뉘어서 입고되어 있습니다. 천리향이라는 이름은요, 꽃이 피어나면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향기가 매우 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분홍 색깔 꽃이 동그랗게 모여 피어나고요. 길쭉하고 윤기가 나는 작은 잎들이 꽃 주변에 모여서 앙증맞은 수영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약간 한번 걸쳐서 나오는 햇빛을 선호하고요. 솔채입니다. 솔채는 스카비오사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생할 때에는 깊은 산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 식물인데요. 푸른 색상과 보라 색상 2가지 색상을 오묘하게 띠는 둥근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꽃이 여러 개 모여있는 형태로 자라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풍성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의 냉기를 뚫고 피어나는 또 하나의 식물이 있는데요. 바로 쌀입니다. 농원에는 총 4가지 색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라쌀이로 유명한 식물인데요. 그 외에도 3가지 색상을 또 보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기회 되겠습니다. 쌀이는요, 늦겨울부터 봄까지 꾸준하게 꽃을 피고 지고를 반복해 주면서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 식물 되겠습니다. 신비롭고 우아한 수영을 가지고 있죠. 농원의 철쭉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진한 진분홍 색상 계열 복화지 철쭉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그 외에도 다양한 철쭉 보여드릴게요. 만병초는 총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대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약간 추운 겨울의 날씨를 머금으면서 꽃눈도 잘 형성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병초는 흔히 10,000가지 병을 치료해주는 식물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식물로도 또 유명한 식물이기도 하죠. 물은요, 겨울철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더 자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겉흙이 마르는 대로 겨울 제외하고는 듬뿍 주시면 되겠죠. 잎의 면적이 넓은지라 물로 잎 샤워를 시켜주시면서 충분히 적셔가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매화입니다.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금 꽃이 정말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할 수 있듯이 호주가 고향인 식물 되겠습니다. 호주 매화는 영하 5도 정도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늘진 공간 피해서 베란다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바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창가에 두고 키우기 적합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벌레잡이 식충식물 보여드릴게요. 그중 에셀리아나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품종이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목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육이처럼 잎꽂이도 정말 잘 되고 동글동글한 수영과 연녹색의 잎이 매우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끈끈한 점액질의 액체로 벌레도 잘 잡는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다음 식물은 겹고각나무입니다. 현재 잎은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봄이 오면 새잎과 새꽃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눈을 위해서 잠시 휴면기에 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겹고각나무 받으신 다음에 바로 식재하시기보다는요, 언땅이 녹을 즈음에 식재해 두시면 더욱더 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은 전화위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남천입니다. 총 3가지 품종으로 중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옵세스드 보여드릴게요. 빨간 단풍이 겨울에 피어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색상 참 아름답죠. 레몬앤라임이라는 품종입니다. 화사하고 형광빛이 도는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천은 예로부터 좋은 꽃말 때문에 많이 키워지던 식물이죠. 나쁜 것은 쫓아내고 행운을 불러오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남천은 계절에 따라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하고 예쁜 남천은요,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야간 햇빛이 잘 드는 창가, 베란다, 거실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쾌적한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다음은 토플입니다. 레인보우 토플 정말 유명하죠. 토플은 또 여름철에 직사 광선과 여름철의 더위도 잘 이겨내는 식물로 올해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겨울철에도 이렇게 추위를 이겨내면서 잘 성장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이 옹기종기 모여 피어나는 식물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원의 팥꽃나무는요, 총 2가지 색상과 종류가 있는데요. 꽃이 라일락과 비슷한 느낌으로 피어납니다. 잔잔하게 피어나는데 매우 풍성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색상도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아담하기에 예쁜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피어나서 인기가 요즘에 정말 많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연두빛 농원을 구독해 주셨다면 팥꽃나무의 인기 알고 계실 텐데요. 팥꽃나무는요, 꽃이 오랫동안 피어나서 불명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명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죠. 크기가 작아서 100cm 내외로 자라나게 됩니다. 잎은요, 보시게 되면 개나리와 또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꽃은 물이 지어서 피어나죠. 관상용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봄철에 피는 꽃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들이시기 딱 좋죠.
다음 식물은 밥티시아입니다. 중품 15cm에 심겨져 있고요. 콩가 식물로 추위와 더위에 모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키울 수 있는 노지월동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색상 있고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정원에서 키우기 정말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리 잡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리를 세팅하기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들과 혼합 식재해 두어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토종할미꽃입니다. 노지월동이 정말 잘 되는 단연초 야생화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토종할미꽃 분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봄을 알리는 반가운 식물이기도 하죠. 땅속에서부터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형성해서 잘 자라나죠. 점점 자라나면서 고개를 숙이는 할미꽃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원의 깽깽이 풀도 숨을 쉬고 있는데요. 깽깽이 풀은요, 보랏빛 꽃이 옹기종기 모여서 피어나기 때문에 정원의 암석 등등에 식재해주기 너무 좋습니다. 또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고 이와 같은 추위에서도 잘 견뎌내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 계속해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은방울꽃입니다. 지상부는 이렇게 말라 휴면기의 상태에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뿌리는 생동감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눈 사이로 자라나는 복수초 있습니다. 새복수초와 개복수초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개복수초와 새복수초 어떻게 구분할까요? 개복수초는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활짝 피어 꽃만 보이다가 잎이 나온다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복수초 다음에 또 보여드릴 식물이 바로 노루기인데요. 노루기 역시 두 가지 토종 노루기와 새끼 노루기로 나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종 노루기에 비해 새끼 노루기 꽃이 더 작고 귀엽게 울망졸망 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종 노루기는 청보랏빛으로 꽃이 많이 피어나는데 간혹 하얀색 꽃도 보이더라고요. 꽃에 솜털이 나서 자라나는 모습 보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다음 식물은 아이리스 핑크 파르페입니다. 시베리아 붓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노지월동 야생화로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 모두 강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구근씩 식재가 되어 있는 구근 식물입니다. 열심히 성장을 해서 예쁜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절화 안개꽃을 닮은 장미 조팝입니다. 줄기에 꽃이 다닥다닥 달린 듯이 피어나는데요. 이맘때는요, 이렇게 잎과 꽃이 모두 없지만 들이시기에는 참 좋은 게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죠. 꽃이 예쁜 시기에는 다 수요가 높아져서 꽃의 가격도 상승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미 조팝 이외에도요, 이렇게 애기 말발돌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홍 애기 말발돌이 15cm 보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영하 2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죠. 높이는 60cm에서 50cm 정도의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꽃이 피어나는 여름 야생화라 생각해주세요.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나죠. 지금 알리움 포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퍼플 센세이션입니다. 구근의 크기에 따라서 10cm 포트와 15cm 포트 두 가지 크기로 식재를 해둔 상태입니다. 알리움은 외떡잎 식물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알리움 퍼플 센세이션 글로브 마스터 모두 보랏빛의 큰 둥근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알리움은요, 예전부터 정말 추식구근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해 주셔도 너무나 좋을 정도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움 구근 몇 개만으로도 유럽 스타일의 정원을 꾸밀 수 있죠. 지금부터는 다양한 사랑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초는요, 이렇게 동영종 사랑초, 하영종 사랑초 나뉠 수 있는데요. 겨울철부터 시작해서 봄에 꽃이 피는 사랑초는요, 동영종 사랑초라고 합니다. 가을에 식재를 해두었던 구근이 싹이 나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올해 꽃을 많이 못 보셨다라고 해도 구근을 모아두었다가 내년 가을에 식재를 해두시면 꽃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꽃이 없더라도 구근을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많이 못 보셨던 품종, 그리고 내가 없는 품종의 사랑초
사랑초는요, 지금처럼 저렴하게 판매하는 시기에 구매를 해 두었다가 구근을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텀핑크 꽃은 없지만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고요. 폼폼 사랑초는요, 꽃이 다금다금 여러 개 꽃이 피어나서 풍성하게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홍 색상의 겹꽃이 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화면에 나오는 가네사랑초는요, 보랏빛깔 잎을 가지고 있는데 진분홍 꽃이 비슷하면서도 매우 매혹적이고 고혹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사랑초입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사랑초 마무리하면서 예쁜 사랑초 이렇게 끝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초는요,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너무 찬 바람은 멀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 다 그러하듯이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이 많이 피어납니다. 근데 또 왜 나는 꽃이 많이 안 피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꽃이 덜 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랑초는요, 꽃대가 시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바로 제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들어버린 꽃대로 갈 에너지를 다음 나올 꽃대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지금 옵투샤 사랑초 허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옵투샤 사랑초와 일반 사랑초의 차이점은 옵투샤 사랑초의 꽃의 화형이 그리고 꽃의 크기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소노롬은 앞서 보신 허니에 비해서 꽃이 조금 더 작게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선셋 벨벳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가 지어가는 그러한 시기, 노을의 빛깔을 닮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하고 흔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이 많은 선셋 벨벳 되겠습니다. 다른 식물과 같이 키우다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형광 노란빛 색상 가지고 있고요. 하바 사랑초도 매우 독특하죠. 다이아몬드 사랑초처럼 이렇게 구형을 이루면서 양옆 퍼져 나가는 듯이 자라납니다. 꽃은 깨끗하고 깔끔한 하얀 색상으로 피어나죠. 다음 사랑초는 엠버 사랑초입니다. 옵트샤 사랑초 속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꽃을 자세히 보면 노란빛깔과 오렌지 빛깔이 적절하게 절묘하게 섞여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쁜 사랑초 어떻게 분갈이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랑초는요, 일단 자기 크기보다 너무 큰 화분에 식재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선 큰 화분에 식재를 하게 되면요,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물이 마르는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죠. 때문에 가습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랑초는요, 구근 식물입니다. 때문에 구근이 습해지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습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물 주기는요, 겨울에는요, 화분의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어 있는 시기에는 흙이 더 빨리 마르기 때문에 흙을 상태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죠. 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식물인 경우에는요, 역시나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때에 따라서 영양제나 비료를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비료를 줄까 말까 고민이 너무 된다 할 때는요, 안 주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비료를 과하게 주게 되면 식물이 상할 수도 있죠.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양보다는 티스푼 그리고 알비료 한두 개 정도로 소량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5, 6개월 동안 영양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관리해 주셔도 되죠. 화면에는 도화사랑초라고 나갔는데요. 글라블라 핑크 앤 화이트 되겠습니다. 핑크 색상과 하얀 색살이 절묘하게 섞여 있죠. 이제 사랑초 다음에 바비아나 꼬불이 보여드릴게요. 꽃은요, 매우 우아하고 고혹적으로 피어나는데요. 식물 아직 이렇게 작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잎의 모습, 줄기의 모습이 매우 꼬불꼬불하여 바비아나 꼬불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미니 만병초도 있습니다.
아리카는 상록성 소간목으로 작은 나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해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자태를 보여주죠. 크기는 15에서 30cm 내외이면서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납니다. 진달래과의 식물이기도 하죠. 연한 하늘색을 닮았는데 실물로 보면 약간 연보랏빛도 도는 느낌입니다. 한여름에 고온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반그늘로 옮겨서 키우기 시작하면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애기별꽃은요, 통풍을 잘 시켜주면 겨울철 베란다에서도 무리 없이 잘 성장합니다. 다음 식물은 알소비아입니다. 꽃이 피어있는 알소비아인데요. 알소비아 꽃 보면 마치 학 한 마리가 생각날 만큼 단아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꽃망울은 길쭉하게 뻗어 자라나는데 그 모습이 또 귀엽게 느껴지죠. 알소비아는요, 초보자가 쉽게 키우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싹소름 느낌도 있고 바이올렛 같은 느낌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목도 잘 되고 성장도 스스로 잘하는 기특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워낙 순둥순둥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이번에 제비꽃은 총 3가지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트로 구매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3가지 색상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비꽃은요, 제비꽃과의 속하는 식물로 꽃말은 순진 무고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제비꽃이라고도 불리죠. 처음에 한두 송이 꽃이 올라오면요, 점점 관심이 가게 되는 식물입니다. 한 송이 한 송이 꽃이 올라오다 보면 어느새 흐드러지게 꽃대가 올라와서 보라색 여러가지 색상을 매일매일 보고 싶은 식물이기도 하죠. 향제비꽃, 샤넬 제비꽃이라고 불리는 식물도 있는데요. 샤넬 향수의 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다음 식물은 나비의 날갯짓을 닮은 초연초입니다. 10cm 보호트의 소품과 12cm 보호트 중품 입고되어 있는데요. 색상은 꽃망울이에서 꽃이 터져 나오는 걸 확실히 봐야지 정확한 색상이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꽃망울의 색상이 은근히 다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12cm가 이렇게 밥을 채우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초연초는요, 추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노지에서 키우는 것은 지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몽마가렛 라떼 마키아또, 줄여서 라떼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은은한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인데 햇살을 받으면 또 다르게 느낌이 나는 식물입니다. 작은 별 모양의 푸른빛 꽃을 개화하는 별 감감이인데요. 크로바 꽃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로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오랜 시간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식물이죠. 그 옆에는 외성 후룩스 있습니다. 진 분홍 색상으로 피어난다 생각해 주세요. 후룩스 식물은요, 자체가 생명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도 꽃을 많이 피워주죠. 프로겐스 바람꽃 역시 정말 매니아층이 많은 식물입니다. 꽃이 동글동글하면서도 귀여운데 색상이 정말 화려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마사토에 식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뒤에는 묵은둥이 레웨시아입니다. 목대 정말 단단하죠. 다음 식물 짜보아주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보아주가는요, 원산지가 유럽인 꿀풀가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주황 뱀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뱀무는 햇빛 좋아하고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운다면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약간 습한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죠. 주황색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뱀무입니다. 영하 30도까지도 견디기 때문에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 베란다 활동도 물론 가능한 식물입니다. 벨뱅크 뱀무입니다. 앞서 보신 주황 뱀무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꽃이 피어나기 전에 잎은 이렇게 주황 뱀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이 피어나면 확연히 다른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매화헐떡이 보여드릴게요. 매화헐떡이 이름부터가 매우 야생화 같은 느낌 들죠? 야생화입니다. 하얀 색상의 별 모양의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수직으로 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동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겹꽃으로 피어나는 겹동이, 녹화 색상의 녹화동이,
그리고 주황동이까지 총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겹동이는 약간은 민들레를 닮은 듯한 모습으로 피어나고 입장은 작은 시크라멘과 비슷한 느낌도 보여줍니다. 겹동이 다음에 보여드릴 녹화동입니다. 녹화동이는 아직은 꽃이 피어나지 않았는데 꽃을 보시면 각각의 동이 다 키우고 싶을 정도로 오묘한 매력을 보여주죠. 주황동이는요, 입장의 색상이 앞서 보여드린 2가지 색상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 가지고 있고 자색 빛깔도 보여줍니다. 다음 식물은 하늘국화입니다. 하늘국화는요, 꽃의 크기가 작지만 아담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또 풍성한 느낌도 있습니다. 국화 크기는요, 손톱만 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꽃의 입장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앙증맞은 느낌을 뽐낼 수 있는 겁니다. 하늘국화는 하늘이 향이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은 국화 되겠죠. 식물은 페랭이 종류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랭이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페랭이 식물들은요, 석주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썼던 페랭이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이죠. 꽃은 작지만 연속 개화성이 좋기 때문에 개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페랭이 꽃은 노지 활동이 가능한 꽃인데요. 봄철에 식재를 해주시면 꽃이 아름답게도 개화를 한 번 더 해줍니다. 키는 낮게 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초장 30cm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 색상은요, 보라빛깔, 이렇게 분홍빛깔, 또 쨍한 진분홍빛깔 이렇게 3종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아 심기 하시는 경우에는요, 4cm에서 5cm 간격으로 띄워 심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화단에 옮겨 심어 주시고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한여름에 약간 그늘이 지게 해주시는 공간도 좋습니다. 토양은요,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 좋아하고요. 물을 주었을 때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지는 토양이면 물이 없이 잘 성장을 하죠. 낮은 지대의 건조한 공간, 메마른 공간, 냇가의 모래땅 및 숲 가장자리에서도 다 잘 자라납니다. 페랭이 다음 보여드릴 식물 역시 매우 독특한 느낌의 식물인데요. 바로 유럽 봄바지입니다. 앙증맞은 꽃대가 쭉 뻗어 올라오는데요. 봄에 예쁜 하얀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씨앗으로 파종 역시 가능한 식물이죠. 안 보여드릴 야생화는 누운주름 분홍 색상입니다. 한번 꽃이 피면 15일 이상은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루만 필 것 같은 약간은 귀엽고 하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야생화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식물입니다. 오랫동안 꽃이 피어 있어서 잘 시들지 않는 모습이 있죠. 꽃도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고 잎을 자세히 보시면 꽃에 무늬가 들어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아끼지 않고 흠뻑 주시는 게 좋죠. 겨울철에 야생화를 물을 주실 때에는요, 너무 추운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너무 늦게 물을 주시지 마시고 약간 온도가 올라갔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추운 오전과 늦은 오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죠.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요, 새실인데요. 꽃이 매우 하얗게 피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은 원종 튤립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부츠꽃 특유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향기도 있기 때문에 키워보기 좋은 식물 되겠죠. 향기별 새실 되겠습니다. 그 뒤에 상록의아리 보여드릴게요. 상록의아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록성 사계절 내내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약간 넝쿨성 성질도 있죠. 다음 식물은요, 휴켈라입니다. 휴켈라도 종류별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겨울 잎 관상 식물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휴켈라는요, 겨울의 극강의 추위에도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매우 잘 자라나죠. 조경용으로도 매우 우수합니다. 형광색의 휴켈라는요, 노란 계통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늘을 좋아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양지는 햇빛이 약간은 일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켈라는 식재할 때 간부, 즉 지표면과 뿌리가 경계되는 부분을 위에 올라오게 식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깊게 식재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또 간격은 너무 좁게 심는 것보다는 최소 20에서 30cm 간격을 띄어서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구름국화인데요. 구름국화는요, 뒤태 미인이라는 별명이 있죠. 꽃의 앞면을 보았을 때랑 뒷면을 보았을 때의 느낌이 새삼 다르죠. 구름국화는요, 고산지대의 땅에 붙어서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피식물처럼 활용도 가능하죠. 우아하고 고혹적이며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츠첼라인데요. 꽃도 굉장히 많이 피는 품종으로 촉도 많고 이쁜 색감이 특징입니다. 다른 목단에 비해서 작게 자란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우후 풍광은요, 우아한 느낌의 핑크 색상인데 흰색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고 핑크색이 안쪽으로 감돌면서 자라게 되는 베스트셀러 목단 되겠습니다. 홍빛이 역시 매해 많이 찾는 품종 중 하나 있는데요. 진한 붉은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품종 되겠습니다. 예홍 환채는 환하게 빛나는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목단 되겠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붉은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붉은 색상 원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품종 되겠고요. 도금은요, 보카시 목단으로 인기가 정말 많죠. 지난 해에도 빠르게 품절되기 때문에 조기 품절에 유념해 주셔야 하는 품종 되겠습니다. 저희 화왕은 꽃 중에 왕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죠. 걸맞게 붉은색과 적자색이 절묘하게 피어나는 품종 되겠습니다. 키는 150cm 내외로 성장하게 되죠. 무균 전륜 같은 경우에는 우아하고 고혹적인 자태의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검붉은색 목단 품종 중에 단연 기품을 자랑하는 품종이죠. 그리고 황간 보여드릴게요. 황간은요, 예로부터 일본의 하얀 목단과 미국의 노란 목단으로 만들어진 품종으로 유명했습니다. 은은하고 연한 노란 색상 피워주죠. 진한 노란 색상을 원하신다면 바츠첼라, 연한 노란 색상 원하신다면 황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령도화는 은은한 분홍 색상이 매력적인 목단으로 꽃잎은 분홍색, 꽃술은 자홍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색상이 정말 조화로운 편에 속하는 목단입니다. 저희 목단은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pH 농도 7.0을 선호하기 때문에 심으시고 석회가루 살짝 뿌려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심을 때는 뿌리 사이에 공기층이 메워질 정도로 물을 주시고요. 둔턱을 만들어 주시고 배수가 잘 되고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달은 겨울철에 식재를 해도 잘 적응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첫 해가 추위 때문에 부담된다 느끼시면 부직포 살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웬만한 따뜻한 지방이라면 그냥 키워도 아주 전혀 무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 강원도나 서울 이북 굉장히 추운 지방이라고 느끼신다면 꽃눈이 마르지 않게 물을 오히려 자주 주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식재를 해주신다면 내년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꽃 보는 첫 해는 적응도 하고 세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진보다 못나게 보이는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시고 한 해를 지나게 되면 건강하고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되죠. 또 하나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미니종입니다. 골든벨, 스포이롯, 줄리아, 제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미니종 수선화 농원에 입고되어 있고 싹을 트이고 있는 포트도 있습니다. 스포이롯은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 보여주죠. 수선화는 노즈 월동이 되는 단연생 구근 식물입니다. 봄에 개화를 하게 되죠. 미니종은 아담한 사이즈로 눈을 사로잡는 화사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 목단을 확인하셨으니 작약도 놓칠 수가 없죠. 작약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식재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에 심는 경우 구덩이를 파주셔서 뿌리 길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0cm 정도 파내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눈이 보이도록 촉수가 보이도록 식재해 주시면 되겠죠. 식재 간격은 여유를 두시면서 50에서 70 정도 생각하시고 식재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로즈 헬레보로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색상은 랜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해 주실 때 흰색 계열, 분홍 계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원체 랜덤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정 색깔을 확실히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식물로 유럽, 서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이고요. 키는 20에서 50cm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개화하는 시기가 12월부터 3월 사이로 대표적인 겨울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노지 식재 가능하고요. 노지 월동 잘하는 겨울철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에서도 많이 키워주시는데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뿌리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화분을 늘려주시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백묘국인데요. 마치 눈이 내린 듯한 잎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서늘한 기후 선호합니다. 내한성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마이너스 6도 정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방이나 제주도에서는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음은요, 꽃받침나무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받침꽃, 흰 받침꽃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칼리칸투스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성장이 잘 되고요. 꽃은 목련이나 수련을 닮았는데 이와 또 다르게 매우 개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만병초를 찾고 계시다면 울릉도 만병초 추천드리겠습니다. 만가지병을 고친다고 전해지는 식물로 유명한 만병초죠. 이름 그대로 만가지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4m 정도로 나무로 크게 성장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늦은 것이 특징이죠. 백합 보여드리겠습니다. 흑백합 뿌리 돌고 있고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흑백합은 매우 고혹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백합 되겠습니다. 흑백합 말고 농원에 흑색의 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흑패모 되겠습니다. 흑패모 이렇게 12cm 보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데 검은 날이라고도 불리는 흑패모는요, 5월경에 꽃이 피어서 6월, 8월까지 피어나는 꽃은 여름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농원의 홍화제비꽃은요, 묵은 등이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 하얀 색상 찾으신다면 미국 제비꽃 역시 있습니다. 홍화제비꽃, 미국 제비꽃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비꽃 특유의 야생미 가득한 꽃의 모습과 잎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지구엽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봄에 앙증맞으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수십 송이의 꽃송이가 매력적인 식물이기도 합니다. 희어유도 있습니다. 써보신 향기별꽃과 닮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희어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황금부축꽃 되겠습니다. 야생화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아주 가득한 느낌이고요. 색감은 아프리카 상사화는 황금 색상이 노란 꽃 색상이 매력적인 상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상화와 또 다른 황금 색상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선화 뿌리 활착 잘 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선화는요, 약간 고개를 숙이고 피어나는 꽃인데요. 원산지는 주중에 연안,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에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굵은 식물이고요. 일단 심기만 하면 관리법이 까다롭지 않고 베란다 실내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수선화 뿌리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요맘때 들이셔도 뿌리가 돌고 있지 않은 구근도 점차 뿌리가 돌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선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 시기에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죠. 또 너무 추운 지방에서 계시다면 토종수선화 추천드립니다. 토종 혹은 원종수선화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품종들은 월동을 잘하고 구근이 소멸하지 않는 특징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요맘때 가을 겨울 시즌에 키울 식물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식물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오히려 식물들 많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야생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고 또 겨울 식물들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죠. 동백 역시 겨울 시즌을 대표하는 식물 맞습니다. 동백꽃 종류별로 이렇게 꽃망울이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농원에도 동백 다양하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cm 포트부터 다양한 종류의 중품 동백도 있기 때문에 중품 동백은 문의 주시면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독일 붓꽃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독일 붓꽃은 아름다운 꽃잎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정원에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각광받는 식물이죠. 각각 보여드리는 식물들도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인데요. 꽃이 풍성하고 화려해서 정원의 활기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식재를 해 놓으면 매년 봄 또는 초여름에 화려하게 개화를 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독일 붓꽃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포트를 보시면 뿌리가 너무 깊게 식재되지 않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붓꽃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식재를 하실 때 배수가 좋은 토양에 식재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요. 뿌리의 윗부분이 흙 위로 약간 드러나게 심어야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얇게 식재해서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드시면 잎을 잘라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추위에도 매우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 걱정해 주시 않아도 좋지만 땅이 녹을 즈음에 식재해 주는 게 좋죠. 오늘은 독일 붓꽃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